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킨 독창적인 철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역사와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물질적 조건과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변증법적 사고를 적용한 것으로 마르크스는 이를 통해 역사적 발전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인간 사회의 모든 변화와 발전이 물질적 조건, 즉 경제적 토대와 생산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설명합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정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모든 존재와 사유가 대립과 갈등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정, 반, 합의 세 단계로 묘사하며 세계와 역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헤겔의 변증법은 관념론적 성격을 띠며 실제와 역사의 발전을 정신, 즉 관념의 자기전개로 이해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이 가진 논리적 구조와 운동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 내용을 관념적인 것으로 제한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거꾸로 서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토대 위에 세우려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물질적 세계와 경제적 구조를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헤겔의 관념론을 비판하며 유물론적 관점을 강조한 철학자로 그는 인간의 본질과 존재를 물질적 현실과 감각적 경험에 기반하여 설명하려 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특히 종교와 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신의 개념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과 욕구를 투영한 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학적 관념과 초월적 존재가 인간 의식을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을 자연의 산물로 이해하며 인간의 존재를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경험 속에서 해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관념론을 비판하고 인간의 현실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이 현실 세계의 물질적 기반을 강조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정태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교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의 본질을 고립된 개인의 문제로 이해하며 이를 자연적, 감각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철학의 한계로 보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임을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포이어바흐가 인간을 자연에 의존하는 존재로만 설명할 뿐 인간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체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에서 물질적 세계와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강조한 점은 수용했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넘어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실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생산력과 생산관계, 계급투쟁과 같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물질적 삶의 조건이 사회적 구조와 의식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단순히 인간 본질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사회와 역사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변혁할 수 있는 실천적 이론을 구축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통합하여 물질적 조건과 생산관계를 역사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의 핵심 원동력으로 설정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 사회의 기본 구조는 토대와 상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대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포함하며 상부 구조는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법적,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예술적 제도와 관념을 포함하는 사회의 제반 요소를 의미합니다. 상부 구조는 토대의 반영이며 동시에 이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부 구조는 사유재산 제도를 보호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유지하는 법, 정치체제, 교육체계 등을 통해 토대를 지탱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부 구조는 토대를 안정시키고 그 지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르크스는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의 물질적 생산 방식이 상부 구조의 성격과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일방적인 결정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상부 구조도 토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혁명적 이념이나 법적 변화는 생산관계에 도전을 가하고 토대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는 점진적이거나 혁명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토대와 상부 구조의 관계는 역사적 발전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마르크스는 이를 통해 사회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생산력의 증가 등으로 토대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생산관계와 모순이 발생하면 이 모순은 계급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변화를 촉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부 구조 역시 재구성되며 새로운 토대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생산력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상부구조의 형성, 자유시장과 법치주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생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력의 발전과 모순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갈등과 대립을 낳으며 결국 새로운 생산 관계와 사회체계를 탄생시키는 혁명적 변화를 이끕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통해 역사 발전의 필연성과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며 자본주의 체제가 내적 모순으로 인해 결국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헤겔의 변증법에서 논리적 운동성을,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에서 물질적 기반을 가져와 결합함으로써 역사를 물질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와 역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대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